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과 긴장 수위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관영 CCTV는 두 나라의 분쟁 수역에 있는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있는 필리핀군 병력이 중국 해경선을 향해 총을 겨눴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이 총을 겨눴으니 중국 해경도 이 지역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CCTV가 공개한 29초 분량의 영상에는 검은 마스크를 쓴 필리핀 병력이 검은 소총 형태의 물체를 중국 해경장교에게 잠깐 들이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필리핀 측은 아픈 병사를 후방으로 옮기는 과정을 중국 해경이 방해해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군 당국자는 오히려 피해는 필리핀이 봤다. 중국 해경이 병사를 이송하기 위한 고무보트를 물대포로 공격하고 고의로 충돌해 보트가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자세히 보면 필리핀 군인들은 총기를 메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총기를 들이대는 모습은 없습니다. 같은 현장에 같은 사건을 두고 두 나라의 말이 전혀 다른 것인데요. 두 나라가 각자 공개한 이들 사건은 모두 지난달 19일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해군력과 공군력을 전개하자 동남아 국가들도 군사력 강화에 적극 나서면서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중 필리핀의 행보가 가장 눈에 띕니다. 필리핀은 1999년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상륙함을 좌초시킨 뒤 이 배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10명 안팎의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있는데요. 이에 대응해 중국은 필리핀이 해당 암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맞서면서 해병대원들에게 보급품과 건축자재를 전달하려는 필리핀 해경선을 향해 물대포를 쏘며 저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중국의 군사력에 할 말을 제대로 못하던 필리핀이 최근 중국에 강하게 저항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중국 해경선을 향해 총까지 겨눈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필리핀이 이렇게 중국에 강하게 나오는 배경, 그 이면에는 어떤 이유와 배짱이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초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4개국은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해 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필리핀이 만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미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 필리핀, 호주 4개국 국방장관은 공동 성명을 내고 해상협력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이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90%가 자국영해라고 주장하며 PCA 판결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도 즉각 맞부른연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이는 행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미국은 공식, 비공식 채널을 모두 이용해 중국 당국의 전술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폭풍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계속 이 문제에 개입하면서 중국과 필리핀 간 해양 문제에 불협화음을 뿌리고 중국을 거짓 비난해 영내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세컨드 토마스 암초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필리핀 해경이 총뿌리를 겨누는 사건이 발생하자 중국은 이럴 때를 예상하고 미리 개정한 자신들의 해경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 해경법은 관할해역에서 주권을 침해하는 외국의 조직이나 개인에 대해 무기 사용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을 들이대면 중국은 필리핀이 자신들에게 총기를 겨눴다고 자신들도 무기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인데요. 중국의 속내는 이 지역에서 함포를 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미국 싱크탱크인 독일 마셜 펀드의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는 베이징이 필리핀 선박이나 군대를 직접 공격한다면 워싱턴은 어쩔 수 없이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중 간 중대한 정치적 위기가 발생하고 최악의 경우 더 광범위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 함포 사격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이 지역에서 필리핀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배경은 물론 미국의 지원도 있지만 최근 필리핀이 한국과 국방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려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필리핀에서는 전임 대통령인 두테르테와 시진핑 중국 주석 사이에 남중국해에 관한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면 합의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현재 필리핀 군인들이 상주하고 있는 분쟁 지역의 함선에 식량 등 최소한의 물자만 보내고 이를 보수하거나 확장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폭로되자 필리핀 내에서는 대체 두테르테가 시진핑과 어디까지 합의를 한 것이냐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필리핀 대통령은 이전 정권의 합의는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최근 필리핀은 한국을 비롯해 방산무기 강국들과 접촉하면서 최대한 자국 방어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은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한국산 무기체계가 많이 수출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산 무기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지난 2014년 한국이 제작한 FA-50 경공격기를 채택한 데 이어 이제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보라매까지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의 미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10년째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달리 한국은 KF-21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면서 최근 전투기에서 실제 미사일 무장 발사 시험에까지 성공하자 KF-21 보라매가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를 위협하는 필리핀 전투기 사업의 최대 경쟁자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스웨덴은 작년부터 갑자기 필리핀에 빠른 납기를 약속하는 등 한국을 경계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필리핀이 가진 재원으로는 그리펜 전투기 중고기종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중고도 대당 800억 원에 이릅니다. 따라서 그리펜 중고도 마련하기 쉽지 않은 필리핀의 상황에서는 한국이 제안하는 FA-50 블록 20형이 빠른 시간 안에 전력을 강화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FA-50 블록 20형에는 A사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이 가능하고 공중급유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필리핀은 한국에게 의뢰한 전투함 건조비 4차 대금은 납부 완료해 인도네시아와는 전혀 다른 신뢰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필리핀은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두 척의 초계함 건조 발주 대금 중 4차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필리핀은 경제 사정으로 인해 동남아에서 가장 뒤떨어진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보다 재정이 훨씬 더 열악한 나라이지만 그래도 한국과 계약한 대로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대단한 신뢰를 보여준 것입니다. 필리핀은 그동안 2021년 말 900억 원, 2022년 말 700억 원, 2023년 말 1,400억 원 등 3번에 거쳐 1,400억 원이 넘는 건조 비용을 현대중공업에 꼬박꼬박 지급했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태도인데도 분담을 내지 않고 목리를 부리는 인도네시아를 보다 보니 필리핀의 이런 태도가 더 대단해 보입니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으로부터 두 척의 초계함을 인계받았으며 앞으로 두 척의 초계함을 인계받을 예정인데요. 두 척의 초계함은 배수량 3,000톤급의 대구급 호위함을 필리핀 상황에 맞게 개조한 함정입니다. 필리핀으로서는 한국이 사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현지의 기술자를 파견해 수리해주고 있어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30년 이상 운용한 호황급 초계함을 필리핀에 지원한 바 있는데요. 함정이 워낙 부족한 필리핀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필리핀은 지금도 여전히 오래된 함정이라도 지원해달라고 한국에 요청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오래된 함정 8척 중 최소 1척 이상을 필리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필리핀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에게 파병해준 전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정이 부족하고 재원도 부족한 필리핀도 약속한 함정 건조 비용은 4차까지 밀리지 않고 납부하고 있는 걸 보면 더욱더 인도네시아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필리핀이 함정 건조 대금을 약속대로 납부하는 등 신뢰를 보이고 있고 한국 역시 최대한 필리핀을 지원하자 두 나라의 신뢰관계는 어느 때보다 탄탄해졌고 필리핀은 이제 호주에게 맡길 예정이었던 원양 초계함 6척을 한국에게 맡겼는가 하면 잠수함까지 한국에 의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위해 선주문했던 잠수함 건조를 위한 독일제 핵심 부품을 사용해 필리핀에 수백억 원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주문하겠다고 한 이후 신용장에 서명도 안 하고 구체적인 협상도 진행하지 않아 한국이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필리핀은 최근 미사일 발사에도 성공했습니다. 미 해군 및 호주 공군과 합동으로 진행된 발리카탄 2024 연합훈련에서 필리핀 해군은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호세리잘급 호위함에서 한국이 장착해보낸 해성 대한미사일로 장거리에 위치한 표적함을 정확히 명중시킨 것입니다. 이는 2022년 도입한 해성 미사일이 필리핀 해군의 주력 미사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해성 미사일은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아음속 대한미사일입니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미군과의 합동훈련 능력을 배양하고 전투함의 장거리 공격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실제로는 미국, 호주, 필리핀이 인도태평양 해상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합동훈련을 한 것이었고,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한국의 무기체계가 빛을 발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해성 대한미사일은 컬럼비아에 수출된 이후 필리핀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성능을 발휘해 해외 수출에 있어서도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967년 아세안 창립 이후 동남아 국가들끼리는 서로 무력을 사용할 만큼 영내 갈등이 심각했던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필리핀까지도 군사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방위산업은 동남아에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이나 유럽이 쓰는 첨단 장비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성능과 신뢰성을 지닌 무기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이 주목했던 나라는 러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산 무기의 실체가 드러났고, 그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누구보다 가까운 한국이 급부상 중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